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성의 오늘의 준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지구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지구가 승선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 누구도 배제시키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개인과 지역 또 국가 간의 갈등, 또 부유한 나라들이 이미 오염시켜서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 산업화를 팽창시키면서 또 경제 성장을 시키면서 가져온 후과로, 일종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잠겨버리는 그런 대란이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의 국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사실은 아니죠. 가진 쪽 자본 세력에 의해서 또 성장률을 높이고 그 경제를 빠르게 급하게 광폭으로 돌렸기 때문에 오염을 시켜서 나온 대기로 인한 온도 상승이 어떤 지역과 또 개인, 파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취약해지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매너 없는 승격이 지구에 있는데 오염을 만들고 유발하는 주 세력들이 선진국이죠, 과거에. 지금이야 이제 성장을 다 시켜놓고 이제 성장도 되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제는 개도국에게 너희들은 석탄도 쓰지 말고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대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갑으로 이미 이제 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는 나라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매너 없는 지난 날 때문에 지금은 의외로 취약한 그들이 지구상의 생활이 녹록지 않게 되었다. 지구가 흔들어 버리면 떨궈져 나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문제로 보면 그러한 지구적 위기 속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 이제 불편해도 늘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을 하면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취약해진 개인, 지역,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고, 또 지구상에서 함께 아름다운 지구를 타고 우주를 시간 공간 속으로 이렇게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국제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또 국가의 국민들, 또 세계민들이 각자가 기후환경, 생태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만 하여도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영향력을,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여기에 전에 말씀했던 인계점 있잖아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효과가 덜하겠지만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이 인구가 실천을 한다면, 반만 실천하든 10분의 1이 3만 한다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후 생태 환경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가는 국가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제 기상에 관련된 이야기, 또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해야 되겠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상부터 실천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공동체나 국가를 넘어서 지구 생태 영역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의 지구생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구의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인 이제 이야기들의 사이언스 같은 데 나온 얘기지만, 일단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를 아주 위기로 보죠. 비관적으로 보고, 사회, 경제, 정치 쪽에서는 낙관론자로 보죠. 데이터 중심이 아니고
이제 잠정적이거나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보는 식견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류의 1만 년 역사를 이렇게 두고 볼 때 그동안의 기후의 그 온도의 대기 온도의 질은 자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폭이 없었어요. 쭉 거의 없다가 1820년 50년대 이제 산업혁명의 연구에서 일어나면서 석탄을 쓰고 이제 내연기관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그 가히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거의 한 지금까지 200년 가까이 엄청난 속도로 100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이 1만 년 동안에 그래서 200년을 뺀 그 나머지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200년 만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 200년 만에 우리가 지구의 생태 환경, 대기, 이제 우주까지 망쳐버리는 그러한 초스피드의 성장과 또 역진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의 주축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연에 맡겨졌던 것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그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 범이 되었다, 주 행위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각성해야 될, 우리가 자각해야 될 하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목단 현상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는 1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일, 앞으로 1.5도가 2030년이면 또 올라간다는데 적어도 이게 계속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2도가 상승하면 전 생명 개체의 50% 정도 동식물에서 특별히 해수면 온도에 민감한 어류 중에서는 반 이상이 완전히 전멸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숙제이겠습니까? 인류의 식량도 문제이고 생존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겪어보고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대환란 있지 않습니까? 긴 가뭄, 대홍수, 또 긴 시간 동안 내리는 폭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이게 뉴스로 접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 기후 문제는 생태적 환경을 넘어서 이미 이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러 분야의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포함하가라는 생존 아젠다 의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기후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많지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물질적 제한을 통해서 그거를 그 오염원을 제거하고 또 클린 시설을 이용하고 온도를 이제 적정 우리의 삶의 온도로 조정하는 것은 자본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취약한 계층은 또 고령층은 그것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원할 때, 우리가 잘 견딜 때, 우리가 따뜻하게 살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 안락의 편안함 속에 다른 이의 고통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힘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난방이든 또 전력의 그 공급에 좀 비용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혁신적으로 설계돼야 되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모든 이에 합당하게 공급돼야 되는 책무가 또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책임이 기후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나로부터 발생된다는 그 의식에서 출발하지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그 이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갑니까?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저도 지금 뭐 여러분 앞에서 앉아 있어 있는 시간도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내 편리로 인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벌써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워지고 또 송전탑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오염원에 되는 물질들이 다 우리들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더 그 생각하고 살자, 지르게 살자, 나부터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전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사회가 계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기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후의 위기를 지구상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생각해 볼까요? 불필요하게 이제 전기 코드를 꽂아두지 않는 거, 또 화재 위험에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 다음에 조명을 또 꺼야겠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 좋겠죠. 텀블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 또 많이 배달해서 드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회용품이 소비되잖아요. 그걸 줄이는 방법, 또 음식물 아끼는 거, 음식물 가끔씩 광고서들을 보면 아직도 음식을 많이 남겨서 잔반통에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필요한 만큼 드시고 또 버리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또 양치할 때 물 틀어놓고 하지 않고 컵에 담아서 적정량을 쓰다 보면 반 이상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로 모아지는 총합은 엄청난 거죠. 물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물에도 오염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염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물은 깨끗하지만 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지구를 더럽히거나 지구를 망치는 일들이 있거나 그런 비용이 환경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인식하면서 늘 나와 지구, 또 공동체, 또 생태환경, 다른 생명과 자연을 늘 생각해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드렛 물을 받아서 쓰고 쇠에서 물도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듯이, 화분도 기르듯이 정말 서해잘물도 곡식을 씻고 난 쌀 씻고 난 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또 세척도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사소함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변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넘어감, 그걸 통해서 큰 변혁이 일어난 지점이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대전환의 에너지 전환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국가나 정부나 세계 기구가 하는 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실천해보자 하는 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중심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흔적 속에는 반드시 내가 편한 만큼, 내가 누린 만큼 반대로 쌓여지는 오염원이 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타자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또 지구상의 승객으로서 지구가 나를 털어보지 않는 지구가 나와 하나가 되는 행복한 동행관계, 모든 이의 동행관계, 또 국가,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주변 돌아보면서 실천하는 우리들, 기후 위기에 맞서는,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가, 행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해보시죠. 보이는 그림은 틈 사이에 트럼펫이라고 한다, 꽃이 천사에 나타나는 꽃이 피었는데, 그 틈 사이에 줄기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밑바닥, 그러니까 틈 사이에 올라오는 그 지점에 수액을 엄청 부어가지고 부풀린 다음에 대를 세웠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바탕에서 이게 틈 사이는 줄기가 설 수 없으니까 밑에 지지대를 만든 거죠. 지지대를. 그래서 만들어서 꽃 한 송이를 피워냈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감탄했어요. 야, 이 생명도 자기 생명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이 틈 사이에 올라와 거기를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넓은, 자기 쪽에서는 넓게 크게 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지대를 삼는 거 보면서 우리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도 반드시 이러한 지혜로서 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희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이 희망이고 저의 실천이 희망인 것을 꼭 마음에 주시고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들 기후위기의 대응자가 돼서 한번 해결사가 되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6월 1일 강성입니다. 감사합니다.